는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잘 감지시켜주게 되면 뇌 활동도 활발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간 몸매계의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자극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자극되게 되면 여러분들 심박수를 증가시켜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요, 적절한 시기에 이 영양분들이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영양분들이 쌓이지 않고 제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원으로서 잘 소비하는 그러한 몸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섭취한 영양소들이 쌓이면 어떤 질병이 발병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지방만 안 먹으면, 지방 성분만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3대 주요 영양소들 있죠. 이 친구들 많이 드시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돼요. 이 우리 몸은요 굉장히 똑똑하게 진화를 했어요.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분해돼서 흡수되게 되면은 지방으로 축적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방으로 저장을 했을 때,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축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가장 많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지방으로 탄수화물을 변환시키고 단백질을 변환시켜서 차곡차곡 내 몸에 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골고루 이 지방만 안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고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세지방산의 기능 마지막 세 번째까지 보셨어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단세지방산의 첫 번째 기능은 어떤 거?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서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역할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잘 쓰일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세지방산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단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마운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우리가 몸속에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게 필요하죠? 이 단세지방산을 누가 만들어내죠? 그 전에 단세지방산을 발효해서 만들어내는 친구가 누가 있죠? 장내세균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장내세균들이 어떤 것을 먹고 발효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죠? 가장 처음 필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뒷단에서 공부하시게 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세븐을 왜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처음부터 이 제품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세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리고당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이 제품을 100% 거의 100%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쉬어가는 의미에서 요 세븐 본사에서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1분 정도니까 짧게 보시고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영상이 어때요? 느낌이 딱 보셨을 때 활력이 넘치고 갑자기 그쵸, 갑자기 막 마시고 뛰쳐나가고 안경 벗어 던지고 막 그러죠. 자,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국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준 동영상이고요. 이 동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이 동영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나서 제품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활력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즈니스나 필드에서 직접 활용을 하시게끔 또 저희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바이오슬라이프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명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혹시 세븐이 왜 세븐인지 아실까요? 네, 맞아요. 자, 바이오셀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 유니시티 내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군의 7번째로 출시가 되는 7세대 제품이 바이오셀 라이프 세븐이라고 해서 제품명이 7번째 세븐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군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C 플러스 S, S 플러스 E 에너지 이렇게 총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세븐이 정식 출시가 되게 되면은 5번째 바이오스 라이프 군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왜 이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하는 브랜드로 요 4가지, 지금 기존 4가지 제품들을 묶어놨는지 혹시 아세요? 시너지 효과? 그럴 수도 있죠. 이 바이오셀 라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묶어놓은 친구들 있잖아요. C 플러스 S, S 플러스 E 에너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니시티가 있기까지의 근간이 되었던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었던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시티 안에는 정말 우수한 이제 기능성들과 배합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지만 특히나 이 바이오스 라이프로 묶여진 제품군들 그리고 이제 곧 출시
출시가 된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도요. 특히나 저희가 더 예뻐하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유니시티가 이게까지 근간이 되었던 제품들이다라고 해서 이 바이오스 라이프 분의 요번에 출시가 되는 세븐은 굉장히 저희가 공을 들이고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 같은 경우에는요, Reset Your Body System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건강의 관리는 어디서부터 온다?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장에 대한 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이 뇌 있죠.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신경이 이제 등 쪽 뒤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어디랑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장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긴밀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이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장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 관리를 위해서 세븐을 섭취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한글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로 앞쪽에 요거 마크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량은 60포가 들어있고요. 하루에 2포씩 30일치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2포를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전. 빈속, 식전. 식후.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정답은 아니라 권장을 드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세븐뿐만 아니라 주원료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성을 하는지를 잘 포착을 해내셔야 돼요. 앞쪽에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원료들은요, 우리 세븐에 들어가 있는 주요한 원료들을 제가 앞쪽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부터 항산화,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에너지, 식이섬유 보충, 뼈 형성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전신 전반의 건강을 올려줄 수 있는,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인체 내 코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기능성이 있죠? 장내 환경을 관리해주는, 장내 환경, 즉 우리 몸의 코어를 관리해주는 원료로는요. 앞쪽에 보시는 프락토 올리고당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원료를 다 설명드리면 저야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에서 정보들을 습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원료는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븐에서 가장 주력으로 잡고 있는 원료가 바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프락토 올리고당의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락토 올리고당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선행했듯이 이 프리바이오틱스 중에 한 가지 성분이에요.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내에 유익한 균들의 생장을 돕는 난소화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난소화성은요. 소화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가지고 소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장내 미생물들은 이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안정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원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원료고요. 한 가지 원료가 총 3가지의 기능성을 해낼 수 있는 친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원료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이 건강기능식품, 유니시티 건강기능식품 말고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논이 말고, 논이는 제품이니까. 다른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주방. 맞아요. 주방에서 보시고, 맞아. 마트 가면은 올리고당, 투명한 병에 물엿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파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 어느 지역, 어느 센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강사님, 나 세븐 안 먹고 마트에서 파는 올리고당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셨다. 누가 하위에 이제 PE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스폰서님 나 이거 그냥 세븐 안 먹고 같이 프락토 올리고당 들어가 있는 병으로 된 제품 마트에서 파는 거 더 싼데 그거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가 왜 안 될까요? 당이 너무 많다. 또 식이섬유가 없다. 또 비타민, 미네랄, 칼슘이 없다. 맞아요. 이제 유사하게 맞추셨는데,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 놀랄 만큼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 회원분들 있죠. 아니면 그냥 일반 소비자라던가 일반인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그 물엿 같은 병에 들어있는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등등이 있는데, 이 올리고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식품 원료로 만든 감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건강기능식품 세븐에 들어간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그냥 역할은 단순하게 요리에, 음식에 당을 부여하는 감미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거는 감미료예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물엿 대신 넣는 그러한 이제 감미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이 세븐에 들어간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일반 식품 원료랑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뽑아내는 원재료부터 다르고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일정 정도의 수치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아야지 나오는 원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나 과정들은 다 식약처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었을 때 몸에서 기능성을 낼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왜 비타민C 사탕이라고 해서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싸게. 그래서 비타민C 먹는다고 대신 그거를 사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시면 식품 유형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캔디류. 캔디류, 사탕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하기보다는 당을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타민C를 먹고 항산화 효과를 받고 싶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능성을 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프락토 올리고당은 마트 올리고당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서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프락토 올리고당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앞쪽 내용은 제가 실제로 식약처에서 발제를 해온 내용이고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부분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자,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거의 대부분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아요. 즉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장내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되고, 그 발효 산물로 단세지방산이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해균은 감소하고 유익균은 증가시켜서 우리 장에 이 장내 균총을 변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기능성 중에 첫 번째로 볼 게 유해균 억제 그리고 유익균 증식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토요일 컨벤션에서 받으셨던 리플렛을 이제 참고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유익균이 증가되고 이 유익균들을 늘려가는지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쪽의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프락토 올리고당을 직접 사람에게 섭취시킨 후 그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자는 성인 남녀 20명으로 이 분말 형태의 올리고당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12일을 섭취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12일 후에 이 비피더박테리아, 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피더스균이 즉 비피더스균과 유익균의 숫자들이 어떻다? 4일 만에 15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 4일 만에, 여러분들 이 4일 만에 이렇게 15배의 숫자가 증가한 건 혹시 앞쪽에 그 세대 시간 기억하시나요? 유산균 한 마리가 어떤 최적의 장내 환경, 즉 산성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하게 돼요. 그걸 FOS, 즉 프락토올리고당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결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만에 비피더스라고 하는 장내에서 상주하는 이 균들이 15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 결과 한 가지만으로도 해석을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효과를 보시는 건데 우리 이 그래프를 한 가지 결론만 내기에는 좀 아까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FOX, 즉 이 프락토올리고당 줄임말이에요. FOS를 섭취하게 됩니다. 12일 동안. 자, 처음에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4일 후에 15배가 증가한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결과죠. 첫 번째 결과죠. 자, 그러면 이 15배 증가한 수치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이 돼요. 유지가 돼요. 자, 섭취한 기간 내에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섭취를 중단시켜요. 자, 섭취를 중단시키게 되면 어떻죠?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누구랑 만나요?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비교군 있죠. 대조군이랑 동일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 프락토올리고당은 내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제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프의 두 번째, 지금 제가 짚어드린 두 번째 결론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예요. 자, 이 유익균들이 15배 어떻게 증가를 했을까요? 자, FOS, 즉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들을 먹이로 삼는 우리 유익균들이 자, 프락토올리고당을 먹으니까 잘 자라나요. 그래서 우세하게 이렇게 자라나다가 먹이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그 숫자가 줄게 되겠죠. 먹이가 없기 때문에 사멸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클린즈나 이런 것처럼 단기간 내에 내가 효과를 얻고 싶어서 드시는 제품군이랑은 다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다른 기능성 원료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대표적으로 우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친구인데 이 프락토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기능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과정이 좀 달라요. 자, 식이섬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서 자신의 용적의 15배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장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리적으로 연동운동을 촉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나 아니면은 이 노폐물들을 밀어주는,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빼어주는 그런 연동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은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아까 앞쪽에 비피더스균 있죠. 대장에서 주로 상주하고 있는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이 대장에 살고 있는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에 머물고 있는 노폐물이나 대변들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균들을 잘 생장시키고 성장시켜서 간접적으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프락토 올리고당의 배변 활동 원활의 도움 기능성이다라고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쪽에 원료, 주원료 이렇게 크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사람 그림이랑. 거기에 어떤 미네랄이 있었죠? 아연, 그 다음에 또 칼슘. 엽산, 또 칼슘. 자, 바이오사 라이프 7 같은 경우에는 장내 환경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칼슘은 그냥 칼슘제로 따로 먹으면 되는데 7에 왜 칼슘을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넣었을까요? 저희가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기능성으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지금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제일 부족해하고 있어요. 혹시 칼슘이 가장 부족한 요인이 있는 두 가지를 아시나요? 두 가지 요인. 비타민 D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두 가지, 더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의 크기 차이예요. 자,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요, 미네랄 중에서도 덩치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아까 앞쪽에서 소장 상태세포 그림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 좁은 곳을 통과하려면 얘가 이제 적당하게 크기가 잘라져야 되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덩치가 원래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하는 정도가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칼슘의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우리 식습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하루에 우유 3잔씩, 뭐 치즈 3장씩 이렇게 이제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우유 드시면은 우유 이렇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 계세요? 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유제품을 먹고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당이라고 하는 특정 성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조 때부터 우리가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 있죠. 가장 인체에 잘 흡수되는 형태, 그리고 질이 좋은 칼슘은요. 우리 우유나 치즈,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이 굉장히 형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서도 이 칼슘이 계속적으로 이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하게 된 사람은요, 칼슘을 좀 더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대장 환경을 산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그래서 이 대장에서 칼슘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산성의 상태에 놓였을 때 훨씬 더 잘 흡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12지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적으로 흡수가 돼요. 12지장은 위와 소장 사이에 소장의 문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 12지장에서 1차적으로 칼슘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만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환경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어떻다? 대장에서 한 번 더 칼슘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물론 장내 환경을 관리해주는 제품에 칼슘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제품을 드시더라도 한 가지 원료를 드시더라도 이 원료들의 궁합이 있어요. 시너지가 있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들도 다 다르게 조성돼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를 하실 때는 칼슘을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 배변이 고르지 못한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인 그리고 뭐 장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배변 활동 어려우신 분들 쭉 내려와서 잦은 다이어트로 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까지 정말 남녀노소, 나이, 성별 그다음에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온 가족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 제품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요, 우리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바이오틱스는 A와 B가 만났을 때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군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제품 두 가지를 함께 섭취를 하시게 되면 시너지 바이오틱스, 즉 신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 단체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 2포 먹어야 되는 친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저 친구는 하루에 몇 포 드셔야 되죠? 1포.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까 식전, 공복, 답이 막 있었어요. 잠자기 전.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정답. 네. 자, 이 식이섬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식전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거의 공복에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식이섬유가 들었지만 프락토올리고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식전에 드시던 식중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식중에 드시던 식후에 드시던 어느 때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2포라는 정량을 지켜서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어떻게 언제 같이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는 방법은 이 바이오슬라이프 세븐은 2포를 드셔야 되죠. 아침에 식중, 식전, 식후 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먹었을 때 안에서 부대끼지 않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이 원료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이 섭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셔서 나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셔서 아침에 1포를 드시고 나머지 1포는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저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랑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침 공복에 먹고 있는데 어느 때가 더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친구도 정해진, 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약봉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식후 30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공복에 아침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잘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내가 먹었을 때 무속수림이나 아니면 위에서 잘 받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 시간이나 섭취하시는 때는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제품을 함께 먹어야지 좋다. 그리고 하루 정량 1포, 2포씩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바이오슬라이프 브랜드 군 안에 이제 세븐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총 5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나 안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뭘 안 가지고 왔죠? 이에너지. 이에너지 왜 안 갖고 왔을까요? 공간이 없어서.
그쵸, 공간도 없죠. 자, 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세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에너지는 세븐이 출시된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에너지는 오늘 집에서 실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와 세븐을 좀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 포지셔닝, 즉 이제 적재적소의 이 제품들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혈당도 같이 더블 케어하는 제품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자, 이 C 플러스와 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귀리 식이섬유를 주 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C 플러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같은 귀리 식이섬유라고 하는 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 C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군이나 여기 들어간 이 부원료들이요. 특히나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그 기능성에 더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 플러스, 그 두 부류는 C 플러스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혈당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드시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이 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이 갑자기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게 돼요. 급격하게. 자, 이 혈당을 정상치로 잡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올라간, 특히나 GI 지수가 높은 백미나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는 혈당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 그 높아진 혈당 지수를 이 정상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재빨리 당을 잡아서 내리지만 이 식후 혈당 상승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당을 내리게 되면 어떻죠? 또다시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금방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 라이프 S 플러스가 하는 역할은요. 식후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도 적당량 분비가 돼서 이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S 플러스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 식사에서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즉 뭐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저는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식이섬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용성과 수용성.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 모두가요.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력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의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식이섬유, 특히나 다양한 식이섬유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S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제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이 중에서 일반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식사 전에 포만감을 위해서 물에 타서 섭취를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븐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 바이오스 라이프 군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져 있죠. 장내 환경을 관리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단에서 바이오스 라이프 군에는 이제 크게는 주원료가 식이섬유와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식이섬유 불용성과 수용성 모두 다 섭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 네, S라고 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에서 내가 콜레스테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시켜서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 네,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서 가지고 있는 게 S 플러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토올리보다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게 돼 세븐 같은 경우에는 장내 환경을 관리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친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에 건강한 단수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달에 바이오스 라이프 7 교육을 모두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마케팅부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어려운